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중소기업에는 장기 근속 유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정책이지만 올해부터 없습니다. 청년 정책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발전 계획도 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망하게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청년진보당은 중소기업과 재직 청년들의 입장을 전하고 근본적으로 청년 노동자의 삶을 지킬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은 중소기업 입장,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입장을 대독하고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입장 발언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겠지만 기업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공동으로 적립해주어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업이 넣는 금액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즉,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아서 지원금을 청년 통장에 같이 저축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제한도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사라지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직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우리 회사에 내일 채용 공제의 복지가 있다고 하고 청년들을 채용해 왔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신청하면 만기까지 2년은 그 회사에 재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은 이직을 하지 않은 청년이 실제로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내일 채용 공제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이직률을 낮추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집단은 물론 청년이지만 저희 기업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진보당 집행위원장 태훈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내일 채용 공제를 받은 친구들이 5명이나 됩니다. 사실 그만큼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내일 채용 공제는 있으면 너무 좋은, 사실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 한 명의 사례를 발표드리겠는데요. 지금 회사 사정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발언문을 적어주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기 무역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32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내일 채용 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이 종잣돈을 시작으로 적금과 투자를 통해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갔고 지난 12월에 오랫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 내일 채용 공제는 가장 힘들었던 사회 초년생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당장의 생계가 급했던 저는 대기업 취업의 문 앞에서 오래 서성일 수 없었습니다. 일단 되는 대로 들어간 중소기업은 흔히 직원 수 10명이 남짓한 조소라고 불리는 기업이었습니다. 분명 총무 직무로 입사했지만 인사, 회계, 기획, 홍보, 영업까지 모든 일을 다 해내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겨우 200만 원 남짓한 월급에 야근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하루 버티기도 어려웠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는 그런 제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후임자의 신청을 도왔습니다. 작년에는 제조업에 다니는 동네 친구에게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한 친구는 저보다 지원금이 줄었더군요.
심지어 올해부터는 아예 제도가 없어진다니 정치권에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 같습니다. 출산율 그렇게 문제라고 하더니 있는 지원 정책도 없애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정치권에서 꼭 내일 채용 공제의 성과를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는 폐지가 아니라 꼭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청년진보당 대표 홍희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줬다 뺏는 청년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일자리도 최소 월 300이 보장되는 시대가 필요합니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정부 여당의 주도로 폐지되었습니다. 정부가 폐지의 사유로 밝힌 것은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모두에게 제공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제조업, 건설업 업종 제한에 연소득 제한까지 생기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마저 줄이고 도리어 기업과 청년의 부담을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저버렸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청년 재직자를 고용할 수 있었던 기업도, 목돈을 마련하여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청년도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것입니다. 예산 부족을 사유로 내일 채용 공제를 폐지한다더니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는 대기업을 위한 세금을 마구잡이로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고 청년은 국정의 동반자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줬다 뺏는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본질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직장갑질 119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이 2024년 새해 구조조정, 고용 형태 악화, 임금 삭감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외면한 채 내일 채용 공제마저 폐지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고민은 재벌 대기업 감세가 아니라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화와 치솟은 물가에 따른 노동자 소득 보장입니다. 청년진보당은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직장인 누구나 최소 월 300 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